장미는 24살부터 어머니의 병원 수발을 도맡았다. 유방암 수술 2번, 뇌종양, 골절, 안과 시술까지. 병원 대기실 냄새와 휠체어의 금속성 소리는 그녀의 청춘을 이루는 또 다른 배경음처럼 따라다녔다. 회사 업무가 바빠도 신혼살림이 정신없어도 아들 어린이집 상담이 있는 날이어도 그녀는 시간을 쪼개 병원으로 향했다. 큰딸이니까 네가 해야지. 어머니는 늘 그렇게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그 말이 옳다 믿었던 시절이 있었다. 장녀이기 때문에 효도해야 하니까 가족이니까.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어느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의 희생이 사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살이 붙는다 싶으면 어머니는 말했다. 네가 절에서 시집이나 가겠니? 결혼 직전 살을 빼자 다시 말했다. 아이고, 그게 예뻐진 거냐? 그냥 덜 못난 거지. 장미는 웃으며 넘겼다. 넘기지 않으면 무너져 버릴 것 같아서.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서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말했다. 내가 반대했는데 네가 고집부려서 하는 결혼이니까 잘못되면 내 책임이다. 그 말에 장미는 눈물을 삼키며 입술만 바짝 말랐다. 그래도 어머니를 사랑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사랑을 더 갈망하는 법이었다. 그날 이후에도 그녀는 어머니에게 빼곡히 시간을 들였다. 컬리 쿠팡 주문으로 반찬을 채워보내고 계절마다 옷을 사드리고 생신이면 가방을 선물했다. 생색 한 번 낸 적 없었다.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머니 마음이 따뜻해지기를 그걸 평생 바랐다.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늘 같았다. 무심함.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음. 엄마, 이거 지난번에 마음에 든다 하신 거예요. 그래. 나도. 감사의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다. 자매들 칭찬은 끊이지 않으면서도 장녀에게는 늘 지적뿐이었다. 그렇게 30년. 장미는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가족 안에 투명한 사람이었다는 걸.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직하게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날 밤 장미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살아왔지? 장미가 결혼을 앞두고 혼수 예산을 정리하던 건 어느 겨울 저녁이었다. 회사에서 돌아와 초라한 원룸 전등을 켜니 얇은 형광등 불빛이 노트 위에 신경질적으로 떨렸다. 그녀는 오랫동안 모아두었던 통장을 꺼냈다. 24부터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야근 수당이 들어올 때마다 조금씩 설날 보너스를 아껴서 조금 더. 그렇게 모은 돈이 몇천만 원이었다. 결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작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 통장은 이미 그녀 손에 없었다. 어머니가 내가 잘 관리해 줄게. 결혼 앞두고 돈 흩어지면 안 된다며 가져간 뒤부터다. 장미는 그 사실을 별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딸이 결혼하는데 어머니가 그 돈을 누르겠냐? 그건 가족 간의 신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스스로도 너무 순진했다고 훗날 그녀는 수백 번 되뇌었다. 결혼 준비가 급한 어느 날 장미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엄마, 저 그때 통장 맡긴 거요. 혼수 준비하려면. 무슨 통장? 제가 모아둔 거요. 몇 년 동안 모았잖아요. 그거 기억하시죠? 나는 그런 거 받은 적 없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 담백해서 장미는 잠시 현실과 허구가 엇갈리는 느낌이 들었다. 아니, 엄마. 제가 분명 맡겼어요. 그때 엄마가. 내가 잘못 들었나 보지. 난 기억 안 나. 너 결혼할 때도 내가 뭐 해준 게 있나? 네가 알아서 다 했잖아. 너는 원래 없던 애였어. 가진 게 뭐 있었어. 말끝마다 냉기가 떨어졌다. 장미는 숨을 들이쉬지도 내쉬지도 못했다. 어머니의 말은 칼날보다 더 뚜렷했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기억하고 싶지 않은 쪽을 선택한다는 태도. 불리한 것은 항상 잊고 유리한 것만 기억하는 사람의 표정. 그날 장미는 혼수 비용 대부분을 빚으로 마련했다. 결혼식장에서 신부 대기실에 앉아 화장을 덧바르는 동안도 마음 한쪽에서는 텅 빈 통장과 싸늘한 어머니의 무표정만 떠올랐다. 신랑의 손을 잡으면서도 내 인생이 이제는 달라질까라는 기대보다 이 결혼이 나에게 유일한 도피처일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더 크게 자리 잡았다. 시댁에서는 최소한의 혼수라도 갖춰오라며 간섭이 있었고 장미는 있는 힘을 다 짜내 겨우 기본만 채워 넣었다.
가구는 중고, 가전은 행사로 묶음 구매한 값싼 라인업이었다. 그런 결혼 준비 과정에서 조용히 우는 밤이 많았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이 소리도 없이 지워지는 느낌 때문이었다. 새집에 들어온 뒤에도 어머니와의 대화는 늘 같은 흐름이었다. 엄마, 그때 통장 기억 안 나세요? 기억 안 난다니까. 사람 귀찮게 굴지 마라. 그 돈이 뭐 대단했다고. 그럼 제가 혼수 못한 거. 못해서? 내가 못한 거지. 왜 나한테 그걸 묻니? 장미는 책상에 앉아 오래된 일기장을 펼쳤다. 거기엔 통장을 어머니에게 맡기던 날 세세한 기록이 적혀 있었다. 엄마가 관리해준 데서 맡겼다. 결혼식 때까지 꼭 아껴주신다 했다. 하지만 그 기록조차 어머니에게 보여주면 단 한마디만 돌아왔다. 그건 내가 잘못 쓴 거겠지. 난 기억 안 나. 그래서 장미는 묻기를 멈췄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침묵이 답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 침묵이 그녀 인생 가장 큰 균열을 낳았다. 어느 날 장미의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외할머니랑 너무 싸우지 마. 엄마가 힘들어 보여. 그 말에 장미는 잠시 멈칫했다. 자신이 어떤 표정을 짓고 살았는지 아들이 알고 있었을까? 장미는 아들 앞에서 애써 웃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오래전 잃었던 통장보다 더 깊은 상처가 욱신거렸다.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존재를 무시당한 시간들이 쌓여 만든 절망이었다. 그리고 장미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혹시 내가 기억에서 지워져도 엄마는 아무렇지 않은 걸까? 장미가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크게 싸운 날은 봄비가 내리던 흐린 오후였다. 비는 땅에 닿기도 전에 부서져 내렸고 아파트 단지는 희뿌연 안개처럼 흐려져 있었다. 장미는 평소보다 더 천천히 계단을 올랐다. 어머니 집 앞에 도착하기까지 마음속에서 수십 번쯤은 돌아서려 했다. 그러나 아들의 엄마 외할머니랑 화해했으면 좋겠어라는 말이 발걸음을 붙들었다. 아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아들이 자신 때문에 걱정하는 게 싫어서였다. 문을 두드리자 어머니의 무심한 목소리가 들렸다. 열려있다. 장미가 거실로 들어서자 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뉴스 화면만 반짝일 뿐 집안의 분위기는 오래된 서랍처럼 텁텁했다. 장미는 손에 든 비닐봉지를 식탁에 올려놓았다. 반찬 몇 가지, 과일, 따뜻한 생강차. 화해의 의미로 가져왔지만 어머니는 남이 가져온 택배 상자를 보듯 무표정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어머니는 TV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았다. 할 말 있으면 해라. 장미는 숨을 들이켰다. 마음속에서 오래 눌러왔던 질문이 겨우 입술 끝에서 떨어졌다. 엄마, 제가 그때 맡긴 돈 정말 기억 안 나세요? 결혼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또 그 소리냐? 어머니는 리모컨을 탁 내려놓았다. 내가 나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런 거 받은 적이 없어. 엄마, 제가 그때 일기장까지 썼어요. 날짜도. 그건 내 생각이지. 나는 기억이 안 난다니까. 왜 남의 기억을 강요하니? 남의 기억. 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조차 남의 기억이라고 말하는 어머니. 장미는 순간 숨이 걸리는 느낌이 들었다. 가슴속 어딘가가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린 듯 했다. 엄마는 늘 저한테만 그러셨어요. 뭐가? 동생들은 칭찬해주면서 저는 늘 화풀이 대상이었고 살찐 것도 성격도 결혼도 뭐 하나 제대로 인정해준 적이 없어요. 어머니는 비웃듯 말했다. 내가 장녀니까 그러지. 큰딸이 그 정도는 이해해야지. 왜요? 왜 장녀니까 제가 당연히 감당해야 하는데요? 엄마가 아프실 때도 병원 갈 때도 집안일도 더 많이 했는데 감사하단 말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걸 왜 바라니? 자식이 부모한테 하는 건 당연한 거지. 너는 원래 그런 애였어. 예민하고 유난스럽고. 그 말이었다. 장미가 평생 들어온 문장. 그리고 끝내 파문을 일으키는 문장. 너는 원래 그런 애였어. 순간 장미의 시야가 흐릿해졌다. 어머니가 그토록 쉽게 던지는 원래라는 말은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규정하고 깎아내리는 주문처럼 느껴졌다. 장미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엄마, 저는요.
엄마가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평생 이해 못했어요. 저는 엄마가 필요했고 엄마가 좋아하길 바랐고 칭찬 한 번이면 버틸 수 있었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해? 네, 저한테는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말했다. 나도 힘들었어. 네 아버지 때문에 고생했고 집안일도 다 했고 너까지 챙길 여유가 어디 있었나? 그런 걸 좀 이해하면 안 되냐? 장미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의 입에서 그나마 감정이 담긴 첫 문장이었지만 그조차도 장미의 가슴에 도착하기엔 너무 늦은 말이었다. 엄마가 힘들었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저도 힘들었어요. 엄마가 바라보지 않은 자리에서 저도 계속 버티고 있었어요. 잠시 집안이 고요해졌다. 그러나 그 정적은 화해의 기미가 아니라 서로의 거리를 새삼 확인하는 침묵이었다. 어머니는 냉랭하게 말했다. 됐어. 더 말할 거 없어. 너는 오버하는 거야. 장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날 그녀는 어머니 눈에서 단 한 줄의 연민도 찾지 못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과 나는 끝내 닿지 않는 관계일지도. 장미는 집을 나오며 빗속에 섰다. 그날 내리던 비는 마치 그녀가 수십 년 동안 참고 삼켜온 눈물이 하늘에서 대신 흘러내리는 듯 했다. 그녀는 젖은 손으로 전화기를 꺼내어 남편에게 문자를 남겼다. 나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걷고 싶어. 그녀는 천천히 걸었다. 그리고 비가 떨어지는 소리 속에서 묻고 또 물었다. 나는 대체 어디까지 버텨야 하나? 장미가 어머니 집에서 돌아온 다음 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아침 햇살이 창가에 걸려 있었지만 장미 마음속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남편은 장미의 표정을 오래 바라보더니 조용히 물었다. 어제 많이 힘들었지? 장미는 대답 대신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남편은 그 이상 묻지 않았다.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상처는 말로 설명한다고 쉽게 풀리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장미의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장미 옆에 조심스레 앉았다. 엄마, 괜찮아? 장미는 웃음 지으며 말했다. 괜찮지. 엄마가 뭐 얼마나 힘들다고. 아들은 장미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나는 엄마가 너무 착해서 그게 더 걱정돼. 아들의 그 말이 장미의 마음에 깊게 꽂혔다. 착하다는 말이 칭찬이 아니라 상처의 또 다른 이름처럼 느껴졌다. 아들의 눈빛 속에는 어린 시절 장미가 흘린 눈물들을 본 사람만이 가진 조심성과 따뜻함이 있었다. 사춘기 없이 밝게 자란 아들의 성격은 장미의 애쓴 노력으로 만들어진 결과였다. 그러나 동시에 장미의 마음에 오래 묵어있던 우울과 불안 역시 아들은 알고 있었다. 아들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쉬었다. 엄마, 외할머니랑 화해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잖아. 그냥 엄마가 더는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어. 그게 내 진심이야. 장미는 그 말을 듣고서야 자신이 왜 다시 어머니 집에 갔는지 떠올렸다. 화해를 원해서가 아니라 아들이 자신 때문에 마음을 쓰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였다. 아들이 평생 받은 상처로 살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화해가 반드시 치유는 아니라는 것을. 억지로 붙인 관계는 오히려 상처의 자리를 더 넓히기도 한다는 것을. 그날 밤 장미는 남편과 아들이 잠든 후 혼자 거실에 앉았다. 조용한 공간에 시계 초침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다. 장미는 불을 끄지 못한 채 오랫동안 어둠 속을 바라보았다. 어둠은 그녀에게 언젠가 해결해야 하는 질문을 들이밀었다.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지? 과거를 끊어야만 비로소 내가 살 수 있는 걸까? 그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지 못한 채 장미는 어머니 집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받은 전화 한 통을 떠올렸다. 전화를 건 사람은 여동생이었다. 언니, 어제 엄마한테 왜 그렇게 했어? 장미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내가 뭐? 엄마가 얼마나 울었는데. 언니 때문에 마음 상했다고 하시잖아. 언니도 좀 참지. 언니가 예민한 거 알잖아. 언니가 예민하다. 그 말은 평생 장미에게 던져진 또 하나의 낙인이었다. 장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너는 엄마 옆에서 사니까 다 알잖아. 엄마가 어떤 말 하는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언니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엄마도 나름 힘든데 언니가 자꾸 그때 일 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일? 내가 맡긴 돈 이야기? 그래.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데? 엄마도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 그 말에 장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여동생은 늘 그랬다. 무언가 불리하면 모른 척, 모르고 싶으면 침묵. 자신이 불편한 감정은 보고 싶어 하지 않았다. 장미가 오랫동안 참아온 이야기들은 여동생에게는 그저 예민한 언니의 과한 반응으로 해석될 뿐이었다. 통화를 끊고 난 뒤 장미는 소파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자신을 이해하지 않는 가족들과 계속 부딪히며 살기에는 그녀의 마음이 너무 지쳐 있었다. 창밖에서 가로등 빛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장미는 어두운 거실에 홀로 앉아 스스로에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 이제 나도 좀 살고 싶다. 그 말은 장미가 스스로에게 처음 허락한 진심이었다. 오랜 시간 자신을 희생의 틀에 가둬두고 사랑이라는 이름의 인내로 버티며 살아온 시간들.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난 뒤에야 장미는 비로소 자신을 바라볼 용기를 얻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이제는 다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어머니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평생 묶여있던 사슬을 과감히 끊을지. 그러나 그 선택은 어느 쪽이든 고통이 따를 터였다. 장미는 손끝으로 커피잔 표면을 천천히 문질렀다. 따뜻한 온기가 은은하게 손바닥으로 퍼졌다. 그 순간 장미는 아주 희미하게 느꼈다. 자신이 더는 과거의 장녀가 아니란 사실을. 어느새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낸 엄마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해주는 가족이 옆에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작게 흔들리던 균열은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는 갈라짐처럼 느껴졌다. 장미가 어머니와 연락을 끊은 지 한 달이 지나갔다. 처음 며칠간은 익숙한 습관처럼 손이 전화기로 갔다. 오늘 병원 가는 날인가? 약은 다 드셨을까? 반찬은 뭐가 부족하실까? 몸은 기억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더 이상 그곳으로 향하고 싶지 않았다. 전화기 화면을 켤 때마다 어머니의 이름이 보이면 묘하게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다. 마치 오래된 상처 위에 얇은 막을 얹어놓은 듯 조금만 스쳐도 다시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아픔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미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가 울렸다. 여보세요? 장미 씨 맞죠? 고객님 지병원입니다. 어머님께서. 그 짧은 순간 장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러나 간호사는 말끝에 덧붙였다. 예약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장미는 한참 동안 대답을 잊었다. 그제야 알았다. 자신이 얼마나 자동적으로 혹시 무슨 일인가부터 떠올렸는지. 아직도 마음 한편에서는 어머니를 챙기는 딸로 남아있었다는 것을. 전화를 끊고 나서야 장미는 가슴을 누르듯 깊게 숨을 내쉬었다. 더는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겠다고 결심했지만 피로 이어진 관계는 쉽게 단절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치게 느껴졌다. 그날 저녁 남편은 장미를 바라보며 차분히 물었다. 혹시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장미는 작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병원에서 차고 전화 왔어. 근데 심장이 너무 빨리 뛰더라. 남편은 그녀의 손을 감싸며 말했다. 그 정도면 이미 충분히 지친 거야. 혼자 견디지 마. 장미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또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다. 연을 끊는다는 건 정말 어머니가 없는 삶을 선택하는 걸까? 그렇게 하면 후회하지 않을까?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도 들렸다. 그럼 다시 상처받는 삶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야? 두 목소리가 엇갈리며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며칠 후 여동생에게서 카톡이 왔다. 언니, 왜 엄마 전화 안 받아? 엄마가 계속 불편해하잖아. 언니가 좀 이해해. 엄마 나이가 몇인데. 장미는 메시지를 읽고도 답장을 쓰지 않았다. 언제나 같은 패턴이었다. 어머니의 감정은 중요하고 장미의 감정은 예민함으로 취급된다. 그 대우가 너무 익숙해서 역설적으로 더 아팠다. 그날 밤 장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가난했던 집. 어떤 날은 주먹밥 한 개로 네 식구가 버티던 날들. 그때에도 어머니의 화살은 늘 장미 쪽을 향했다.
너 때문에 돈이 더 들어. 너는 왜 태어나서부터 부담이냐? 그 말들은 오래 지나 잊힌 줄 알았지만 실은 마음 한편에 여전히 살아있었다. 숨죽이며 조용히 그러나 뼈를 갉아먹듯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장미는 지금 달랐다. 이제는 남편이 있었다. 아들이 있었다. 자신을 사랑하는 가족이 옆에 있었다. 더는 무조건 희생만 해야 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그 사실이 장미에게 조금씩 새로운 용기를 줬다. 그러던 어느 저녁 식탁에서 남편이 차분히 말했다. 당신이 어머니와 거리를 두는 건 나하고 아들에게도 필요해. 왜? 당신이 힘들면 우리가 다 같이 흔들리잖아. 가족은 서로에게 의지하는 만큼 영향을 받아. 당신이 편안해야 우리 세 가족도 편안해. 장미는 그제야 자신의 감정이 가족들에게 어떤 파동을 남겼는지 이해했다. 남편의 말은 비난도 권유도 아니었다. 그저 함께 살아온 사람이 느낀 진솔한 진단이었다. 아들은 조용히 젓가락을 놓으며 말했다. 엄마, 나 엄마가 자꾸 울까봐 무서웠어. 장미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동안 아들이 자신의 불안을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였는지 깨달은 것이다. 장미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엄마가 잘할게.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엄마가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 그냥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 말은 장미 마음속에 오래 울림을 남겼다. 누군가의 행복을 빌어주는 사람. 그게 가족이라는 걸 장미는 그제야 실감했다. 그녀는 결심했다. 어머니와의 관계를 억지로 정상화하려 하지 않기로.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다가가면 상처는 더 깊어지기만 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장미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가 무너지는 관계라면 거기서 벗어나도 되는 거야. 그 말은 오래 굳어있던 마음의 매듭 하나가 풀리는 순간이었다. 장미가 결심을 내린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유난히 고요했다. 창밖에서 들어오는 햇빛은 부드러웠고 커피 향은 잔잔하게 퍼졌지만 마음 한편에는 서늘한 공기가 남아있었다. 어머니에게서 또 연락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낯설었다. 늘 자신을 찾아내던 그 목소리가 사라지고 난 자리는 마치 오래 열려있던 문이 천천히 닫혀가는 소리처럼 묘한 정적을 남겼다. 장미는 여전히 휴대폰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일을 했다. 그런데 어머니의 부재가 시간이 지날수록 편안함으로 느껴지는 자신을 발견하며 스스로 놀랐다. 이렇게까지 고요한 시간이 있었나? 그녀는 작은 독백처럼 중얼거렸다. 오전 내내 이어지던 회의가 끝나고 잠시 숨을 돌리려는데 여동생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다. 언니, 엄마 요즘 말도 없고 밥도 잘 안 드신대. 언니가 먼저 연락 좀 하지 그래. 장녀가 너무 매정하면 어떡해. 장미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심장이 불편하게 철렁거렸지만 그 감정은 예전처럼 죄책감만으로 가득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불공평함이 더 크게 느껴졌다. 장녀니까? 그러면 내가 받은 상처는 아무 의미도 없는 건가? 내가 울었던 날들은, 내가 버텼던 밤들은 다 내가 언니라서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나? 장미의 손끝이 차갑게 떨렸다. 하지만 답장은 보내지 않았다. 더는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하고 싶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되어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늘 저녁에 당신 좋아하는 파스타 먹으러 가자. 그 짧은 한 줄이 장미의 숨을 조금 풀어주었다. 자신의 감정을 먼저 묻는 사람. 자신의 상태를 먼저 생각해주는 사람이 바로 눈앞의 가족이라는 사실이 고맙고 또 아렸다. 회사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길, 장미는 문득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차분했다. 그러나 그 차분함 속에는 오래 묻어둔 피로가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버스에서 내리기 직전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사라진 장녀의 자리, 그 자리를 비워둔다고 해서 내가 나쁜 딸이 되는 걸까? 장미는 그 질문을 다시 곱씹었다.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살아온 지난 수십 년을 돌아보면 정작 그녀 자신의 자리는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었다. 늘 장녀의 자리, 책임의 자리, 희생의 자리만을 강요받아왔다. 그렇게 쌓인 짐이 너무 무거워서 이제는 버티지 못하고 몸 여기저기가 아파오는 지경이었다. 집에 도착하자 아들이 먼저 달려왔다. 엄마 왔다.
오늘 회사 힘들었지? 아들의 밝은 목소리에 긴장이 조금씩 풀렸다. 응, 그래도 괜찮아. 너는 오늘 어땠어? 아들은 한참 동안 학교 이야기를 하더니 문득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외할머니는 안 찾아도 돼? 그 질문 앞에서 장미는 잠시 멈칫했다. 그렇지만 흔들리지는 않았다. 지금은 조금 거리를 둬야 할 때인 것 같아.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엄마가 상처받으면 나도 싫어. 장미는 조용히 아들을 끌어안았다. 언제 이렇게 컸는지, 마음이 이렇게 깊은 아이가 되었는지. 혼자 껴안고 버티던 어두운 시간들이 떠올랐고 장미는 그 순간 깨달았다. 예전의 그녀였다면 가족이니까라는 말 한마디에 무너지듯 돌아갔을 것이다. 아무리 아파도 억울해도 화가 나도 결국은 장녀였기 때문에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왜냐하면 장미에게는 더 이상 외로운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자신이 지켜야 할 아들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있었다. 그날 밤 장미는 일기장 첫 장에 이렇게 적었다. 내 자리를 되찾는 중. 장녀라는 자리 말고 장미라는 자리로. 그리고 마지막 줄에 다시 한번 적었다. 사라진 건 장녀의 자리지 나의 삶이 아니다. 그 문장을 적고 나서야 장미는 처음으로 마음 깊숙한 곳에서 단단해지는 감각을 느꼈다. 누구의 딸이기 이전에 그녀는 한 사람의 인생이었다. 그 사실을 깨닫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 것 같아 조금 슬펐지만 지금이라도 깨달은 건 다행이었다. 창밖에서 조용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 빗소리는 마치 오래된 회색 먼지를 씻어내는 것처럼 부드럽게 들렸다. 장미는 조용히 창문을 닫으며 중얼거렸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지. 그 순간 사라진 장녀의 자리는 천천히 의미를 잃어갔다.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해 작은 빛 하나가 그녀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고 있었다. 장미가 장녀의 자리를 내려놓겠다고 결심한 뒤로 마음 한구석은 조금씩 가벼워졌다. 하지만 상처는 갑자기 사라지지 않았다. 오래된 상처는 그림자처럼 뒤를 따라오며 어느 순간 불쑥 고개를 내밀었다. 그날도 그랬다. 토요일 아침 가볍게 청소를 마치고 커피를 내리고 있었는데 문득 어머니와 다퉜던 마지막 날이 떠올랐다. 그날 어머니는 장미가 수년간 모아둔 결혼자금을 자신이 관리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내가? 언제? 난 그런 기억이 없어. 그때 느낀 허탈함, 분노, 배신감이 다시 장미의 가슴을 세게 두드렸다. 마치 감정의 파도가 갑자기 덮친 것처럼 숨이 턱 막혔다. 장미는 한참이나 주방에 서서 가만히 벽을 바라봤다. 이게 다 끝난 일이 아니구나. 자신이 거리를 두기로 했다고 해도 상처는 여전히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남편이 뒤에서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장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냥 예전 생각이 나서. 남편은 말없이 커피잔을 들어 그녀의 손을 감싸듯 건넸다. 그 작은 온기가 장미를 조금씩 진정시켰다. 오후에는 아들과 함께 대형마트를 다녀왔다. 주말 저녁을 준비하려고 식재료를 고르면서도 장미는 어느 순간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다. 아들이 그런 엄마의 얼굴을 곁눈질하다가 장미의 팔을 가볍게 쳤다. 엄마, 이 빵 좋아했잖아. 사가자. 장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한번 먹어볼까? 그 순간 나를 챙긴다는 낯선 감정이 다시금 마음에 새겨졌다. 장미는 늘 누군가를 챙기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을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실이 장미의 마음을 조금씩 회복시키고 있었다. 저녁 식탁에서 아들이 말했다. 엄마, 요즘 많이 밝아졌어. 장미는 순간 젓가락을 멈췄다. 그래? 응. 예전엔 눈이 자주 빨개져 있었어. 근데 요즘은 편해 보여.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당신이 웃는 일이 많아졌어. 장미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말들이 따뜻해서 그리고 슬퍼서.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힘들게 살아온 걸까?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찢긴 마음으로 일상을 버텨왔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에 메시지 알림이 울렸다. 여동생이었다. 언니,
엄마 요즘 계속 언니 얘기해. 언니가 너무했다는 말도 하시고. 근데 또 어떤 날은 언니 없어서 허전하대. 장미는 쓰디쓴 웃음을 지었다. 언제나 그랬다. 어머니는 장미를 밀어내다가도 필요할 때면 다시 찾았다. 사랑은 주지 않으면서 의무만은 강요했다. 허전하다. 그 말이 장미의 마음을 살짝 흔들어 놓았다. 그러나 이내 다시 섬뜩한 기억이 따라왔다. 혼수 준비하던 시절 어머니가 찬바람 같은 표정으로 말했던 한마디. 돈이 어디 있다고. 그냥 싼 걸로 해. 내 신랑 집안이 알아서 하겠지. 그때 느꼈던 모욕감, 자존심이 무너질 때의 아픔. 그 모든 것들이 그녀의 마음에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장미는 메시지를 오래 바라보다 결국 답장을 하지 않았다. 그저 휴대폰을 거실 테이블에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밤이 깊어갈수록 장미의 생각도 깊어졌다. 어머니를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스치기도 했지만 동시에 다시 상처받을 자신을 떠올리자 가슴이 죄어왔다. 가까이 가면 다칠 것이고 멀어지면 죄책감이 밀려오는 관계. 이 모순된 감정이 장미를 오랫동안 묶어두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는 영원히 같은 자리에서 상처를 견디며 살고 싶지 않다는 것. 사랑받지 못한 딸에서 사랑을 주고받는 가족의 구성원으로 삶을 바꾸고 싶다는 것. 잠들기 전 장미는 남편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나 잘하고 있는 걸까? 남편은 조용히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럼. 너무 잘하고 있어. 당신이 스스로를 지키는 건 우리 가족을 지키는 일이기도 해. 그 말에 장미는 작은 숨을 내쉬었다. 조금 울컥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오늘만큼은 자신을 비난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장미는 천천히 이불을 당기며 눈을 감았다. 잠이 들기 직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나는 이제 내가 선택한 삶으로 걸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 밤 오래된 상처의 그림자는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었다. 장미는 그날 새벽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다. 밤새 뒤척이던 그녀는 결국 이른 아침 커튼을 조금 열어 찬 공기를 들이켰다. 막 떠오르는 햇빛이 방 안으로 길게 스며들었지만 장미의 마음은 금세 무거워졌다. 전날 밤 여동생에게서 온 메시지. 엄마가 언니 얘기만 한다는 그 말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허전하다고 보고 싶다고. 그런 말 한 번 들은 적 없었는데 왜 이제야? 장미는 조용히 거실로 나와 물 한 잔을 마셨다. 그때였다. 문득 아주 오래 묻어두었던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어릴 때 장미가 동생 둘을 데리고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던 날. 어머니가 누군가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 집은 큰애 덕에 돌아가는 거야. 저 애가 아니면 난 벌써 무너졌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장미는 어머니가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 준 줄 알았다. 하지만 그 말 뒤에 이어진 속삭임을 듣고 마음이 얼어붙었다. 그래도 다들 작은 애가 더 이쁘다잖아. 큰애는 그냥 책임감 강한 애지 사랑스러운 건 아니야. 9살 장미는 쪼그려 앉아 신발끈을 만지작거리며 울음을 삼켰다. 그 기억은 세월 속에서 희미해졌지만 상처는 다시 되살아나 지금의 그녀에게 조용히 말을 걸고 있었다. 그래서였구나. 나는 언제나 있어야 하는 딸이었지. 사랑받는 딸이 아니라. 아침에 남편과 아들이 일어나자 장미는 아무렇지 않은 척 부엌으로 향했다. 하지만 남편은 그녀의 눈빛이 조금 흐려져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잠을 못 잤지? 장미는 억지로 웃었다. 뭐 그냥 생각이 좀 많아서. 식탁에 앉자 아들이 뜨끈한 미역국을 건넸다. 엄마 요즘 아침 잘 못 먹잖아. 이건 내가 데웠어. 그 말에 장미의 가슴이 조용히 일렁였다. 그녀가 수십 년 동안 바라던 말, 단 한 번도 어머니에게 듣지 못했던 말. 내가 힘들어 보여서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다는 그 마음을 이제는 자기 가족이 준다는 사실이 먹먹하게 다가왔다. 식사가 끝나갈 즈음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고모였다. 장미가 몇 년째 거의 연락을 끊고 지내던 사람. 머뭇거리다가 통화를 받자 고모의 첫마디는 뜻밖이었다. 장미야, 너한테 꼭 해야 할 말 있어. 장미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남편과 아들은 눈빛으로 괜찮아? 하고 물었고 장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이세요, 고모?
전화 너머에서 고모는 한숨을 쉬었다. 너희 엄마 말이야 사실 그동안 얘기를 못했는데 내가 태어나던 해부터 마음의 병 같은 걸 겪었어. 장미의 손이 살짝 떨렸다. 무슨 병이요? 우울증이었어. 그때 누구도 그걸 병이라고 몰랐고 내 엄마는 약한 사람 취급만 받았지. 그리고 내가 장녀라서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를 대신해 집안일을 떠맡았던 거 그게 원래 너한테 시키려던 게 아니었어. 장미는 말문이 막혔다. 아니었다고? 그럼 왜 자신만 그 모든 부담을 지며 자라야 했을까? 고모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냥 당시엔 너밖에 방법이 없었어. 내 엄마는 무너져 있었고 너는 너무 일찍 어른이 돼버렸지. 가끔 내 엄마가 후회하는 얘기를 했어. 내가 첫째한테 너무 기대고 너무 상처 줬다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고모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장미야, 내 엄마가 널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야. 사랑할 힘이 없었을 뿐이야. 장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말이 위로인지 또 다른 상처인지조차 구분이 되지 않았다. 고모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다. 언젠가 너도 알겠지만 장녀의 자리가 사라진 건 내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그 자리는 애초에 내 몫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 전화를 끊은 뒤 장미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스쳐가며 나뭇잎이 흔들렸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자리에 고정된 듯 움직이지 않았다. 남편이 다가와 조심스레 어깨에 손을 올렸다. 무슨 얘기였어? 장미는 떨리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 목이 메었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울음보다 더 깊은 감정이 그녀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억울함과 이해,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뒤섞인 복잡한 감정. 그 모든 것이 조용히 그녀의 마음속에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내려앉았다. 그리고 장미는 천천히 깨달았다. 어머니가 밀어낸 것이 아니라 어쩌면 어머니 자신이 감당할 수 없었던 감정을 장녀라는 이름으로 그녀에게 넘겼던 것일지 모른다는 사실을.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과거의 진실이 무엇이든 이제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주도할 시간이 왔다는 것. 장미는 작게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다. 그래도 나는 이제 나를 먼저 지킬 거야. 그 말은 빈방 어딘가를 채우듯 조용히 울렸다. 그리고 그 순간 진짜로 비어있던 장녀의 자리는 처음으로 무너지고 있었다. 장미는 전날 밤 고모와의 통화를 곱씹으며 새벽 내내 뒤척였다. 우울증, 그때는 병이라 부르지도 않던 감정의 붕괴, 그리고 그 모든 혼란이 어린 자신에게 고스란히 부여되었다는 사실. 하지만 그 진실을 알았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는 건 아니었다. 과거는 이해로 희석될 수 있지만 상처는 여전히 몸 안에서 살아있었다. 다음 날 아침 장미는 출근 준비를 하던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다. 나 엄마를 한번 만나볼까 해. 남편은 잠시 멈춰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걱정과 지지가 뒤섞인 눈빛. 준비가 된 거야? 장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피하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등을 가볍게 쓸어주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끝까지 옆에 있어. 그 말이 장미의 마음을 조금 단단하게 붙잡아 주었다. 오후가 되어 장미는 어머니가 사는 작은 아파트 앞에서 서성였다. 문 앞에서 문고리를 잡을까 말까 수차례 망설이다가 결국 초인종을 눌렀다. 띵동.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어머니가 모습을 드러냈다. 생각보다 더 야위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다. 예전의 날카로운 분위기는 조금 흐려져 있었고 대신 어딘지 모르게 공허해 보였다. 왔냐 장미야. 어머니의 첫마디는 싸늘하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저 오래 비워져 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 열리는 듯한 어색한 인사였다. 장미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는 TV 소리도 온기 있는 냄새도 없었다. 정리되지 않은 잡지도 그대로 놓여 있었고 커튼도 반쯤 닫혀 있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장미가 먼저 말을 꺼내자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그럭저럭 뭐. 늙으면 다 그런 거지. 말은 무심했지만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다. 장미는 그 손을 보며 마음이 살짝 흔들렸다. 잠시의 침묵을 깨고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가 나한테 화난 거 아직도 그건 그대로냐? 장미는 숨을 삼켰다. 정면으로 묻는 질문에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이번만큼은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었다. 네. 아직도 어머니한테 받은 상처들이 많아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장미는 멈추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왜 제가 그 모든 책임을 져야 했는지 늘 이해가 안 됐어요. 결혼 준비할 때도 생활비 문제도 언제나 저는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었지 챙김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숨소리마저 낮아질 만큼 조용해졌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미안하다. 그 두 글자. 평생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 하지만 이상하게도 장미의 가슴은 뚝 하고 놓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복잡하게 뒤엉켜갔다. 왜 이제야 그런 말을 하세요? 장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제가 그렇게 힘들어하던 시간엔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잖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땐 내가 내 마음을 감당하기도 어려웠다. 내가 얼마나 짐이 되는지 아니. 얼마나 의지가 되는지를 제대로 구분 못했어. 의지와 짐. 그 두 단어 사이 어딘가에 자신이 있었다는 사실이 씁쓸하게 다가왔다. 고모한테 들었어요. 장미는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가 오래 아프셨다는 거.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쉬익 하는 작은 숨을 내쉬며. 그래. 근데 아무도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 했지. 나도 창피했어. 그래서 내게 기대고 때로는 몰아붙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후회하고. 근데 그게 상처가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장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눈을 감았다. 어머니의 말은 변명 같기도 고백 같기도 했다. 저도 어머니가 미운 게 전부는 아니에요. 장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그냥 제가 잃었던 어린 시절이 억울했어요. 정작 사랑받아야 했던 때에 버텨야 하는 아이로 컸던 게. 어머니가 그제야 장미를 바라보았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너도 나도 그때는 서로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몰랐던 거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오래된 먼지처럼 천천히 내려앉았다.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감정들이 가슴에 걸려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서로의 그림자를 바라볼 용기가 조금 생긴 듯 했다. 장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말하면 눈물이 터질 것 같았다. 엄마, 저 아직 완전히 괜찮지는 않아요. 하지만 조금씩 해볼게요. 서로 상처 주지 않는 방법을. 어머니는 손을 떨며 장미의 손등을 살짝 잡았다. 아주 약한 힘. 하지만 평생 느껴보지 못한 모질지 않은 손길이었다. 고맙다. 와줘서. 장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 밖으로 나오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눈물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눈가가 따뜻했다. 이제 시작이구나. 과거의 그림자와 현재의 경계에서 장미는 처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발걸음을 내디뎠다. 아직 완전히 치유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는 상처의 자리에 다시 자신을 묻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장미는 엷게 미소 지었다. 조금은 낯설지만 분명히 자신의 얼굴이었다. 아침부터 잔잔한 비가 내렸다. 거실 창문에 물방울이 고이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바라보던 장미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온몸을 감싸는 걸 느꼈다. 비 오는 날이면 늘 마음이 어딘가 느려지고 깊어졌지만 오늘은 특히 그랬다.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감정이 다시 깨어나는 듯한 불안함이었다. 남편은 주말 근무로 일찍 나갔고 아들은 도서관에 갔다. 집안에 장미 혼자 남자 집안은 유난히 고요했다. 이런 고요가 오히려 장미의 마음을 흔들었다. 문득 며칠 전 여동생이 보낸 짧은 메시지가 떠올랐다. 언니 없어서 허전하대. 그 한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머니가 허전함을 느낀다고 해서 그 말이 장미의 마음을 완전히 녹이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40년 넘게 피로 이어진 관계는 그 어떤 것보다 복잡했고 그 어떤 감정보다 깊었다. 장미는 결국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상자를 꺼내 들었다. 어머니와 함께 찍은 몇 장의 사진. 장미가 초등학생이던 해의 운동회 사진. 어머니가 장미의 손을 꽉 잡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때 어머니의 손은 따뜻했다.
장미는 그것까지 잊고 지내고 있었다. 상자를 덮으려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여동생이었다. 언니 혹시 오늘 시간 돼? 엄마가. 장미는 대답하기 전에 숨을 고르며 말했다. 엄마가 왜? 아침부터 좀 이상해. 계속 언니 이름만 부르고 짜증도 안 내. 그냥 멍한 상태야. 장미의 마음이 순간 찌릿하게 흔들렸다. 걱정인지 책임감인지 혹은 오래된 습관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언니가 와줄 수 있어? 여동생의 목소리는 간절해 보였지만 그 간절함은 오랫동안 장미가 기대했던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 늘 그랬듯 엄마가 필요할 때만 장미를 찾는 목소리였다. 장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내려놓기로 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건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가면 또 예전처럼 되는 건 아닐까? 또 상처만 받는 건 아닐까? 그러나 또 한편에선 이런 생각도 들었다. 지금 안 가면 평생 마음에 남는 건 아닐까? 장미는 결국 작게 말했다. 알았어. 갈게. 전화를 끊고 나자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동안 버텨온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질까 두려웠다. 하지만 장미는 천천히 옷을 갈아입고 현관을 나섰다. 차를 몰고 친정집으로 가는 길, 차창 너머로 흐르는 빗줄기들이 가로등 불빛에 부딪혀 번졌고 그 모습이 마치 장미의 오래된 기억들처럼 흐릿하게 스쳐 지나갔다. 친정집에 도착하니 여동생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언니 와줘서 고마워. 장미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문을 열자 거실 한가운데 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평소처럼 불평도 잔소리도 없었다.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동생이 말했다. 아침부터 거의 말도 안 하고 언니 이름만 계속 부르셨어. 장미는 조심스레 어머니 앞으로 다가갔다.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장미야? 그 한마디는 장미의 심장을 깊게 찔렀다. 화살인지 손길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는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장미는 겨우 목소리를 냈다. 엄마 나왔어. 어머니의 눈가가 떨렸다. 그러더니 아주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 손은 예전에 자신을 때리던 손이기도 했고 가난했던 시절 자신을 끌고 다니던 손이기도 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유일하게 장미를 책임졌던 어머니의 손이기도 했다. 장미는 망설였지만 결국 그 손을 잡았다. 차갑고 약하고 힘이 없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장미는 오래 숨겨왔던 감정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가 말했다. 미안하다. 그 말은 너무 작아서 바람이 스치면 사라질 것 같았다. 뭐가 미안한데? 장미는 울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눈을 감고 숨을 고를 뿐이었다. 하지만 장미는 알았다. 그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사과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평생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미안이라는 단어 자체에 의미가 있었다. 그 순간 장미의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울지 못했던 울음이 고개를 들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어머니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아주었다. 장미는 생각했다. 화해가 아니어도 돼. 용서도 아니어도 돼. 다만 더 이상 미움으로 인생을 채우고 싶지 않아. 그 마음이 조용히 자리 잡았다. 그날 밤 장미는 자신이 선택한 길을 다시금 확인했다. 그리고 비로소 깨달았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인생의 숙제가 아니라 지나온 길의 일부라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그 길에 머무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작게 미소 지었다. 비는 어느새 그쳐 있었다.